네, 오늘 항상 요즘은 뭐 대한민국 정치가 나라의 운명이 이 판사들의 손에 달려 있어가지고 이 법원 소식, 이 여의도 소식 이상으로 중요하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이런 이슈들만 다루게 되는데 오늘 되게 여러분 또 큰 일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이게 18년 만에 보험료율을 올린다. 그러니까 지금 여야가 정치권에서 이 연금 개혁을 합의를 한 겁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직접 저렇게 중재에 나서가지고 여야가 아니 오늘 또 막 오늘 아침에 일찍 제가 여의도 얘기를 쭉 이제 또 한번 정보를 쫙 훑는데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막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안에서. 그러니까 이게 연금 개혁 관련해서 어제 사실 밤까지 타협을 다 해놨는데 민주당이 또 새롭게 뭐 하나를 더 내밀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가 오늘 아침 일찍 막 소리를 막 질렀다고 하는 얘기를 제가 오늘 아침 일찍 들었는데 그래서 이거 되겠나? 이 국민연금 이거 합의가 오늘 그래서 되겠나? 본회의에서 처리되겠나 싶었어요. 근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중재 서는 걸로 해가지고 3인이 만나서 결국에는 타협을 봤다. 그래서 바로 복지위 소위 소집하고 전체회의 소집하고 해서 이게 본회의에 올라가서 오늘 오후에 처리가 됐습니다. 근데 처리가 되는데 지금 젊은 2030 청년 세대들이요, 이 국민연금 합의한 여야 정치권을 향해서 그야말로 지금 제대로 꼭지가 돌았습니다. 대체 지금 청년들이 왜 이렇게까지 지금 분노하고 있는 것인가? 저희 팬드마이크 신입 기자인데 신자현 기자 모셔서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청년들이 지금 되게 지금 분노하고 있다면서요? 네, 이제 뭐 18년 만에 네. 연금개혁 합의가 이루어졌는데 이제 네. 청년들은 사실 이에 대해서 네. 굉장히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합의된 내용을 잠깐 간단하게 보시면 네. 저희가 원래 내는 돈 보험료율이라고 하는데 9%를 냈었는데 네. 13%로 인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나중에 연금을 받을 때 40%를 받는 건데 43%를 받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13%로 오르는 게 이제 천천히 오르게 되는데 8년 동안 0.5%씩 인상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네. 보험료율이 뭐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내는 돈이죠. 내는 저희가 돈. 뭐 월급을 100만 원 받았다. 그럼 9%다. 그럼 9만 원을 네. 이렇게 세금으로 내는 거고. 근데 이게 이제 13%로 올랐기 때문에 13만 원을 세금으로 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강제로 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네, 강제로 내야 되는 돈입니다. 그게 이제 늘어난다. 9에서 13%로. 네, 9에서 13%로 늘어난다. 근데 이제 받는 돈도 이제 같이 늘어나긴 하죠. 그래서 40%에서 43%로 내년부터 네, 받는 돈이 늘어난다라고 합니다. 근데 정치권에서는 아니 더 내고 더 받자로 해서 불가피하게 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청년들은 네. 꼭지가 돈 거잖아요. 네네, 청년들이 네. 꼭지가 돈 네네.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이제 네. 그 댓글들을 그리고 네. 이제 커뮤니티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 굉장히 이제 화가 나 있습니다. 이제 정치인들이 네. 자기들 행동에 책임을 안 진다. 그래서 뭐 나이 있는 사람들은 이제 은퇴하고 받으면 그만이지 않냐. 근데 네. 이제 그 돈은 누가 내냐.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고요. 또 뭐 출산율을 1%로 계산한 거 아니냐. 이제 현재 우리나라 출산율이 0.6%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쵸. 네. 근데 이제 1%로 계산해서 이걸 한 게 아니냐라는 얘기도 했고요. 네. 그리고 이게 이제 대국민 폰지 사기다. 이거는 사기다라는 얘기들도 있고 이제 정치계가 이제 깡패가 따로 없다. 네네. 뭐 어이가 없다. 뭐 재밌는 얘기가 이제 국가에 11조 내는 격이다. 야. 이런 댓글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국민연금 자체에 대해서 상당히 반감이 큰 거예요. 네네, 그죠? 맞습니다. 네, 저게 과연 지속 가능성이 있을 것이며 근본적인 구조 개혁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게 왜 청년들이 이렇게 국민연금에 의존하면서 강제로 다달이 얼마씩 내야 되느냐. 네네. 이제 이런 불신이 크다는 거잖아요. 네, 현재 네. 이제 청년들이 느끼기에는 네. 실제 이렇게 보험료율이 올라가고 있죠. 올라가니까 이제 내는 월급을 받으면 내는 돈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더 네. 이거에 대해서 반발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뭐 정치권에서도 비판이 목소리가 지금 많이 나오기 시작했죠. 네, 맞습니다. 오늘 합의가 됐는데 네. 바로 이제 정치권에서도 이거 비판하시는 의원님들이 이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김재섭 의원인데요. 네.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제 비판의 목소리를 냅니다. 이게 뭐 개혁에 대한 합의가 아니라 정치 기득권을 장악한 기성세대의 뭐 협잡이다, 뭐 이렇게까지 네. 얘기하고 왜 나는 더 내는데 너는 더 가져가냐, 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 또 있죠. 네, 그 우재준 의원이라고 하는데 네. 이분도 이제 금일 연금 개혁안에 이제 반대를 한다, 더 내고 더 받는다라는 말은 좋지만, 그러니까 더 내는 거는 청년 세대 아니냐, 근데 더 받는 거는 네. 기성 세대다. 네. 청년 세대 어떻게 하라는 거냐라는 그런 비판의 목소리를 이제 냅니다. 네, 그리고 그러니까 더 내고 네. 더 받는다고 하지만 더 내는 건 청년이고 더 받는 건 기성세대다. 네, 라고 맞습니다. 하는 게 지금 한 줄로 정리한 거네요. 지금 우재준 네네. 의원 입장은. 네. 그리고 오늘 그 네. 김수영 박수영 네네 의원인가요? 박수영 네. 의원이 기자회견을 오늘 합니다. 네. 또 기자회견을 해서 이제 박수영 의원은 그러니까 이거 똑같이 동일하게 미래 세대에게 감당하는 빚이 너무 큰 거 아니냐. 네. 그래서 이제 박수영 의원이 얘기하는 거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자동 조정 장치가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사실 이 여야가 합의가 안 됐던 이유도 그 자동 조정 장치 때문에 이제 합의가 안 됐는데, 이제 여에서는 43%로 하되 우리가 자동 조정 장치를 같이 넣어야 된다. 근데 이제 야당에서는 44%로 하되 자동 조정 장치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동 조정 장치라는 게 네. 이제 뭐 경제 상황이 이제 변하지 않습니까? 때에 네네. 따라서 이렇게 변하게 되면은 연금을 받는 뭐 비율이라든지 연금을 받는 나이를 자동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장치예요. 그래서 실제 우리나라에는 이렇게 부채가 이미 많기 때문에 네. 꼭 필요한 불가피한 장치이기도 한데 네. 여전히 이거에 대해서는 여야가 합의를 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지금 어쨌든 여당 국민의힘의 정책 관련해서 이걸 이제 컨트롤하고 하는 그 기관이잖아요. 여의도 연구원인데 여의도 네. 연구원장도 입장 냈다면서요. 네, 윤희숙 여의도 연구원장이죠. 네. 네, 바로 네. 한 몇 시간 전에 네, 입장을 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청년들에게 죄송하다라는 사과문을 냈습니다. 그래서 뭐 노무현 정부에서 협의했던 네. 소득 대체율 인하 스케줄을 뒤집고 거꾸로 이제 3% 인상한 것에 대해서 청년들이 느낄 분노를 짐작하고 있다. 그래서 공감하고 있고 이것에 대해서 너무 죄송하다라는 말을 했고요. 근본 원인은 저희가 여러모로 부족해서 크게 물러나 타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연금 재정을 조금이라도 안정시키기 위해서 이제 구조개혁 아직까지 마무리되지 않은 그 구조개혁에 애쓰겠습니다라는 말을 합니다. 네. 이건 그냥 미봉책이라고 하는 걸 인정하는 거네요. 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도 윤희숙 의원은 이 연금에 대해서 네. 관심이 많고 올해 그 신간을 냈었는데요. 그 신간에서도 연금 개혁에 대해서 또 청년들 입장에서 되게 구체적으로 또 쓴 내용들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청년들 편에 네. 서서 되게 많이 발언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반발하는 거예요? 지금 그 청년 세대들. 네, 저희가 네. 그 반발하는 그 이유를 보면은 이미 이제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자료인데요. 2023년 국가 채무가 1,000조 원이 넘어갑니다. 네, 1,000조 원이 넘어가고 또 2025년부터 저희가 이제 연금이 이렇게 네. 모아져 있잖아요. 축적이 되어 있는데 2050년에 그 연금이 고갈이 됩니다. 네. 그러면 사실 2050년이라고 하면 25년밖에 남지 않았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고갈이 되면 이제 그거를 누가 채울 것이냐? 이제 국고에서 이제 가져갈 것이냐? 그럼 이제 청년들이 더 낼 것이냐? 그래서 이제 그때 더 한 번 더 뭐 연금에 대한 그 논의가 필요한데 청년들은 이것 봐라. 어차피 우리 못 받는 거 아니냐. 2050년부터 고갈인데 우리 못 받는다.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더 이제 청년들이 이것에 대해서 이제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뭐 폐지 얘기까지 한다면서요? 네, 그래서 2030은. 네, 맞습니다. 이게 네. 받지 못할 바에는 그냥 폐지하고 네. 내가 열심히 벌어서 내가 번 만큼 쓰겠다 뭐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요. 네. 실제 그 국민연금 폐지에 대해서 네. 그 입장이 있는데 그 국민연금 개혁 청년 행동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청년들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네. 이 국민연금에 대해서 계속 목소리를 내는 단체인데 그 여론조사 공정과 함께 여론조사를 진행했는데 네, 그 실시한 여론조사 연금 폐지론에 대해서 청년 세대 거의 50%가 폐지를 와. 찬성한다. 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20대는 한 47% 그리고 30대에서는 한 48%가 연금을 폐지해야 된다라는데 네. 네, 찬성을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이런 와중에 연금을 폐지해야 된다라는 청년이 거의 50%가 육박한데 그렇죠. 이제 여야에서는 13% 내고 43% 받아라라고 합의를 했으니 청년들이 이에 대해서 반발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뭐 자동 조정 장치도 아까 얘기 나왔는데 마저 좀 더 부연하면 네네. 네. 이 자동 조정 장치가 네. 이제 연금 개혁이 오늘 얘기는 나왔지만 12월까지는 계속 이 구조 개혁에 대해서는 논의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 자동 조정 장치가 가장 이슈가 돼서 이제 이거에 대한 타협과 이제 협의가 필요한 것 같은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여당에서는 네. 꼭 필요하다. 이게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뭐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라든지 뭐 그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연금을 받는 뭐 비율이나 연금을 받는 나이가 조정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데 야당에서는 아직 이제 얘기가 아직 나오지 않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노동계, 뭐 야당 및 노동계에서도 당연히 이제 자동 조정 장치를 반대하고 있고 이 노동계에서는 이제 받는 돈을 50%까지 올려라. 그러니까 소득 대체율을 네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오늘도 이에 대해서 또 뭐 기자회견을 했더라고요. 바로. 와.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청년들의 이렇게 부담이 네. 만만치가 않은 것 같고 아마 오늘 이후로 이거에 대해서 반발하는 뭐 청년 단체나 또 청년들이 계속해서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지금 뭐 이게 청년들이 지금 폐지를 말하고 있는데 뭐 소득 대체율을 뭐 50%로까지 올리자고 하면서 지금 네. 국회를 장악한 민주당하고 노동계는 얘기하고 있고 일단 국민의힘에서는 구조개혁 바로 추진하겠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지켜봐야 되겠네요 앞으로. 네, 앞으로 뭐 12월까지 네. 네, 얘기가 합의가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참, 그래서 지금 이게 2030 청년들이 국민연금 이번 이 여야 합의에 대해서 지금 정말 이 불같이 지금 화를 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는 걸 지금 신자현 기자가 브리핑을 해드렸습니다. 이쯤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모두가 숨죽이고 침묵하던 시절 페렌데마이크는 앞장서 자유, 진실, 시장을 외쳤습니다. 자유우파 정권이 힘들게 다시 들어선 이후에도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세력과의 싸움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2025년도에도 페렌데마이크는 흔들림 없이 달려갑니다. 자유민주주의 수호의 선봉이 되겠습니다. 2025년 페렌데마이크와 함께해 주십시오.